자, 이번에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할 거야. 그래서 절대부등식하고 그 다음에 근해 분리하고 이 두 개를 하면 돼.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합니까?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런데 어디서 항상 성립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 x에 관한 부등식에서 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똑같은 말로 쓰이는 게 x에 관계없이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애들, 우리가 만약에 절대 부등식이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방정식에서는 많이 들어봤잖아.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라는 거 들어봤지? 방정식에서는 항등식을 뜻한다. 라는 거. 요거는 알고 이제 시작해보자.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야. 절대 부등식. 해가 무수히 많아. 왜? 모든 실수에 다 성립하니까. 그지? 그 개념과 비슷해. 그럼 일단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식에 대하여 1차 식일 때는 부등식이 AX가 0보다 크다. AX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건데, 일단 X에 뭘 대입하든지 항상 성립하려면 얘를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 값을. 고정을 시키려 그러면 X에는 어떤 값을 계속 넣을 거야. 고정을 시키려면 A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근데 0이 되면 X에 뭘 대입하든지 0을 곱할까 0이 됐잖아. 0이 됐으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0, B가 0보다 작다는 의미니까 뭐가 된 거야? B가 0보다 작다. 해주면 되겠지? 끝났어. 그냥 0 됐어. 고정해놓고 그냥 그거 값 적으면 돼. 그 다음에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일단 A는 0으로 X에 뭘 넣든지 좌변은 고정 0으로. 그러면 0이 됐으니까 B가 0보다 크다네. 맞아. B가 0보다 크다. 그냥 그대로 적으면 끝. 이렇게 되는 I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부등식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나오는 거는 여기도 똑같아.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고 그런다. 두 번째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려고 그런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지 항상 성립하는 거야? 0보다 모두 크려면 일단 위로 계속 올라가는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지. 그리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얘가 x축이니까. 되니? 그래야 이 y 값들이 모두 0보다 큰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일단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a는 0보다 큰 아래로 볼록이 되는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만나야 돼. 판별식 b가 0보다 작아야 한다 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얘는 0보다 x축보다 모두 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에 대하여 아래쪽에 모두 모여 있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해져서 계속 내려가는 이런 이차함수가 돼야 되는지. 그러면 위로 볼록해져야 되니까 a는 음수이면서 안 만나야 돼. 판별식 b는 요거가 작다. 다 요거가 작다야. 요거가 크다. 쌤 큰데요.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지 마라.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을 하자. 그럼 여기서 1차 걸도 마찬가지.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등호 넣으면 돼. 여기 등호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판별식에 등호 넣으면 돼. 0일 때 x축 만나는 것도 가능하니까. 얘 등호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등호 넣으면 돼. 여기는요. 0 되는 거. 안 된다 그지? 조심해야 되는 거. 자, 단 여기 0 되는 거 있었던 거 있는데 있어.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있습니까 하면 세 번째로 나오는 애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꼴도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합니다. 얘는 증명을 좀 해주면 증명을 해주면 자 완전 제곱식 고칠 거야.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뒤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뭐가 필요하지? 반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필요한 거야? 4분의 1 b제곱이 필요한 거지. 근데 여기 b제곱이 있어. 그러면 남는 애들을 뒤로 빼서 4분의 3 b제곱이 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b의 제곱이 됐고 얘는 4분의 3의 b제곱이야. 제곱 플러스 제곱 모양이잖아. 제곱하고 제곱해 더한 건 항상 0보다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도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지.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 실제로 정확하게 하면 같다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 근데 이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언제 등호가 들어갑니까? 자, 이 등호가 들어가는 건데 AB에 대한 설명 하나도 안 했잖아. 등호는 AB가 실수일 때만 들어가. 그래서 만약에 허수인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안 적는데 만약에 A, B가 실수라면 뭐도 들어간다? 등호도 들어가. 그래서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하면은 A, B가 실수인 경우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쓰는데요? 쓰이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렇게도 쓰여. 그래프 그려보면 실제로 쉽게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꼴에 대해서 절대부등식 할 때 뭐가 되는 거? 네모 모양이 같은 경우, 자 네모 모양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뜻하는 건데 시계 모양이 네모 x 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경우야. 됐어?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 네모 자리에는 뭔가 똑같은 값이 뭔가 나올 거잖아. 여기에 식이 들어갈 거야. 대부분 어떤 식이 들어가더라? 봤더니 뭐 a-1 뭐 이런 식으로 여기 a-1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아이가 들어갔을 때야. 되겠니?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0보다 크다 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네모 x 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c가 0과 작다랑 둘 다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네모가 0인 값을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 돼. 대입해서 뭐를 확인한다? 부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성립 안 하면 안 들어가니까 치워버리고 들어가니까 대부분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 되지. 앞에 우리가 예시로 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준다? 일단 네모 값이 뭐여야 돼? 이게 무슨 축보다? x축이 되는 0보다 다 커야 되니까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모가 0보다 큰 아래로 블록과 그 다음에 이 2차 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의 공통범위 두 개를 합쳐야 돼. 성립하면. 그래서 꼭 두 개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변화가 없어. 네모 값이 0인 값을 식에다가 대입해서 부등식에다가 성립 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줘라. 얘는 0보다 작아야 되네.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아래로 블록이니까 네모 x제곱의 개수 자리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서 안 만나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 여기 판별식에만 등호 넣으면 돼. 왜? x축과 만날 때까지도 가능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등호가 들어가면 판별식의 등호 x축과 만날 때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얘도. 됐어? 등호의 차이만 더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2차 부등식, 절대 부등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리고 나면 예시를 하나 해볼까? 예를 들면 뭘 해볼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k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모양이 같아. 이렇게 네모 해놓고 개수 x랑 x제곱항의 개수 모양이 똑같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k값 3을 대입해보자. 부등식에다가 3 대입하면 0 됐고 0 됐으니까 2는 0보다 크다가 어떻게 된다? 부등호가 성립한다. 그지? 근데 성립한다. 중요해. 그럼 얘 k값 3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x축과 비교했을 때 무조건 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a-3, k-3이라는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은 안 만나야 되고 두 개를 해야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보면 첫 번째 k-3이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k는 3보다 커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은 짝수 공식을 사용할게.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3이 0보다 작다. 이게 모양이 같으면 부등식 풀기가 편해. 전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k-3으로 묶었어. 묶어내면 k-3 마이너스니까 k-5가 0보다 작다. 범위를 구해보니까 작은 값 3, 큰 값 5에 대하여 둘 다 크다. k보다 부등호만 그대로 따라 쓰면 돼.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범위니까 3보다 크고 k가 5보다 작다 나왔어. 그러면 내가 구하는 답은 여기는 얘와 얘 둘을 합쳐야 되겠지. 그지? 3일 때도 가능해.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중요하다고 여기서 나온 거 같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빼먹고 틀려. 무조건 정수 개수 구할 때도 틀리고 A 범위 구할 때 다 틀리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지만 답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신경을 써서 꼭 풀어보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자,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 결정을 할 건데 일단 우리가 2차 방정식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방정식의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두 개 두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2차 함수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실근이 나와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잖아. 됐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두 실근이 양수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y축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y축이 있어서 양수가 돼야 된다, 그지? 그래서 뭐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두 실근이 나올 건데 y축이 여기 있어.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양수가 돼야 돼. 간단해. 얘는 일단 두 실근이 존재한다. 두 실근이 존재할 조건이 뭐야? 두 실근이 존재할 조건이 뭐지? 판별식가 0보다 크다는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가 0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 두 실근이잖아,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실근을 가진 조건을 뜻하는 거야. 두고 빼보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이 여기서 어떻게 돼? a분의 마이너스 b인데 얘도 양수가 돼야 되겠지.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니까. 됐어? 그 다음에 두 실근의 곱도 어떻게 돼야 돼? 얘도 a분의 c 이렇게 되는 애도 양수가 돼야겠지. 요 세 개의 조건에 연립 부등식이야. 결국은 부등식 세 개잖아. 얘네들의 무슨 범위 구하는 거다? 공통 범위를 구하면 돼. 나중에 미지수가 여기서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 자, 두 실근이 모두 음수가 되려면 y축이 어디 있는 거야? 이쪽에 있겠지. 그지? 그 y축이 여기 있을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y축이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어. 그럼 여기 알파, 베타 둘 다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 똑같아. 일단 두 실근이니까 첫 번째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조건이고 두 번째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뭐가 돼야 되지? 음수 여기만 달라. 그다음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돼? 맞아, 양수. 알파 베타 둘의 곱은 양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라고 해서 이 셋의 무슨 범위다? 얘도 공통범위. 많은 문제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실근의 부호가 달라요.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 이런 식으로 둘의 부호가 달라. 그럼 부호가 다르게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만 하면 되냐면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이 음수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됐니?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단 만약에 다른 추가 조건이 이런 애가 나올 수 있어. 절대값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고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를 비교했을 때 누가 크면 베타가 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지? 근데 크기를 비교했더니 양수인 애가 더 커. 즉 이렇게 그려졌을 때 y축이 이렇게 있어서 알파가 y축에 더 가깝고
베타가 더 멀다는 얘기지. 되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일단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된다? 이거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 양수값이 더 크잖아, 그치? 얘가 0보다 크다가 추가야. 얘와 알파, 베타 둘의 곱은 0보다 작다. 쌤, 왜 판별식을 안 쓰는데요? 판별식은 이 범위가 더 작은 공통범위 들어가는 애가 얘야.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굳이 안 해도 돼, 항상. 그래서 얘네 둘의 무슨 범위 구한다? 공통범위 구하면 돼. 심화 문제 나오는 거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알파보다 베타가 큰 거는 맞는데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식으로 y축이 이렇게 있어서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가까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요?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근의 합이 양수야. 음수.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음수. 얘네 둘의 공통범위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신경을 쓰면 돼. 그래서 그래 단순하게 얘만 두 근의 부가 다르네 이렇게 풀었는데 문제 뒤에 단 이래갖고 절대값 크기 비교가 있다. 무조건 합도해야 돼. 합도 생각해야 된다. 알았니?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근의 분리. 자, 근의 분리 같은 경우는 유형이게도 뭐 세 가지가 있을 건데 첫 번째 자, 상수 K랑 K 프라임과 2차 방정식 근 알파 베타 2차 방정식 근은 보통 우리가 알파 베타 Y 관계를 뜻해.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근이 알파 베타겠지? 알파 베타가 뭐보다 클 때? K보다 클 때, 상수 K보다 클 때. 이런 유형은 그래프를 꼭 그려.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고 생각해. 나중 되면 외워서 풀겠지만 그러면 두 근이 K보다 크니까 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Y라고 적어도 좋지만 얘를 fx라고 할게요.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함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알겠니? 그래서 생각할 때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거야. 왜? 대입해서 보기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k는 어디 있다? 이쪽에 있을 거야. k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 함수의 x값 k를 대입하면 얘가 fk라는 y 잡사 함수값이 나왔지. 얘가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은 x축이잖아. 0보다 큰 위쪽에 있다 그지? x축보다 위에 있잖아. 얘가 중요해. 얘가 포인트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일단 첫 번째로 두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판별식이 어떻게 되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fk를 대입한 y값이 0보다 큰 양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데?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x좌표 2a분의 마이너스 b도 k보다 크다. 그지?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도 k보다는 크다. 얘네 세 개의 무슨 범위다? 공통범위야.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반대로 이번에는 두 근 알파 베타가 k 프라임보다 어떻게 될 때? 작을 때. 클 때 했으니까 이건 작을 때.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k 프라임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가 알파고 베타. 얘는 y는 fx, fx식으로 위에다 적어놨으니까 똑같은 거 이용해서 하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f k 여기는 얘 이 함수값이 뭐다? f k 프라임 얘가 0보다 큰 양수 함수값이다. y 값이 양수다. 그래서 f의 k 프라임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야. 똑같지. 여기까지 두 개는 똑같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좀 달라. 그래서 얘 때문에 좀 정리해야 돼.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 추계 방정식 2a분의 마이너스 b가 k 프라임보다 작아. 2a분의 마이너스 b 계산한 값이 k 프라임보다 작다. 이네 세 개의 무슨 법이다? 얘도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근 알파 베타가 k와 k 프라임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를 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k보다는 k 프라임이 큰 거야 라고 보고 여기를 내가 k 여기를 k 프라임 여기를 알파 베타 그러면 여기 위에 대칭 추계 방정식 2a분의 마이너스 b가 있을까?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니? 위에 있던 게 다 들어가야 되네. 첫 번째 판별식 D는 두 실근 나와야 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가질 조건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fk도 0보다 크고 그리고 fk 프라임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대칭 추계 방정식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애가 k보다 크고 k 프라임보다 작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나오겠지.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는 두근 알파 베타 사이에 k가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축에 대하여 여기가 알파고 베타인데 여기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k가 들어갈 거야. 그럼 여기는 이 함수값이 뭐야? fk가 얘네들은 x 위에 있었잖아. 그치? 다 위에 있는데 얘는 어디에 있어? 아래쪽에 있어서 하나만 하면 돼. 판별식 안 해. 왜? 이 범위가 꼼수 범위는 판별식 범위가 더 작아. 공통 범위에 들어가는 게 얘야. 따라서 그냥 함수값이 어떻다. k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쌤 대칭축도 안 해.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얘는.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는 꼭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되겠지. 마지막 7번. 자, 4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풉니까 하면 그냥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야. 치환하게 되면 제곱을 했잖아. 제곱을 한 값은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걸까? 치환했으니까 이제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됐어? 2차 방정식이 됐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 방금 전에 했던 근의 분리를 사용하면 돼. 근의 부호를 생각해서 구하면 돼.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 저희 끝이에요. 응? 저희 끝이에요. 여기 끝이에요. 뭐 x 4제곱 뭐 플러스 m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라는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외식을 가질 때.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말하고. 치환할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치환해. 뭐를? x 제곱을 t라고 치환했어. 그럼 t는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지? 그리고 식을 다시 적어보니까 t 제곱 플러스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됐어. 그럼 얘는 t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근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파 베타가 나올 건데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잖아. 즉 무슨 근이다 얘네 둘 다. 양수인 두 근이 되는 거지. 양수인 두 근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양수인 두 근은 조건 뭐였지? 양수인 두 근이 될 때 어떻게 되더라? 판별식 D가 첫 번째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식 쓰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M 마이너스 43 12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6, 2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같고 m이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일단 바로 하나 구해놓자. 쌤 이상한데 이상해도 괜찮아. 내 공통범위 구할 때 수직선 그릴 거니까. 그 다음에 얘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뭐 해줄까?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두 근의 합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돼. 서로 다른 내실근이 되려면 양수인 근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이 모두 양수근이라서 0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왜 서로 다르려 그러면 중근이 되면 안 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양수인 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n이 양수에 되네. 그 말은 n의 범위가 뭐다? 양변 마이너스 곱해서 0보다 작다 범위도 나온다. 그지? 세 번째는 두 근의 곱도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c라서 마이너스 m 플러스 3도 양수가 돼야 돼. 그 말은 m이 3보다는 작아야 한다라고 나와지 안 나와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무슨 범위를 구해야 돼?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수직선에다가 모두 다 나타낼 거야.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6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와 그 다음에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얘는 0보다 어떻다고? 0보다 작아. 그 다음에 3보다도 어떻다? 작다. 자, 이 세 개의 범위를 모두 만족해야 돼. 이거 두 개밖에 만족 안 하잖아. 그럼 셋 다 만족하는 범위가 어딘데? 여기지. 그래서 답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뭐야? m이 마이너스 6보다 어떻게 되는 거? 작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라고 적으면 되겠죠. 됐니? 틀렸어요. 여기서 하나. 뭘 틀렸을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었잖아. 그럼 판별식에서 등호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때까지 했던 등호는 언제? 그냥 내실근이면 등호 분명히 맞아. 근데 서로 다르니 때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맞아. 비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비어 있어야 되겠지. 조심해. 이런 거 자꾸 낚이면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어떻다 이니? 작다가 답이야. 이런 거 틀리지 말고 이런 거 등호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답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신경을 써서 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본다면 뭐 x 4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2k가 0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에서 총 근이 4개가 나온다고 하자. 두 실근 두 허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 이거 양수잖아. 그지? 양수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식을 적어보니까 식은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2k가 0 이렇게 됐어. 됐니? 자, 그러면 t의 값은 곧 x제곱의 값이지. x제곱이 음수가 됐어. 그러니까 t의 값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허근 나오겠지, x는. t의 값이 양수 나오면 두식은 나오겠지. 뭐만지 이해됐니? 네. 따라서 요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방정식 근이 어떻게 된다? 이 두 근이 부호가 어떻다? 부호가 다르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두 근의 곱이 어떻다는 얘기야?
0보다 작다만 하면 된다 그랬지? 됐니?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A분의 C 2K가 0보다 작다. 즉 K는 어떻다? 0보다 작다. 하나만 쓰면 끝나요. 뭔지 알겠어? 그래서 앞에 외웠던 거 치환만 하면 똑같은 유형이 되는 거야. 라고 꼭 생각하고 있읍시다.